지난주에 이어서 전통적인 철학과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에 대해서, 전통적인 철학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철학에는 관념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다. 관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곧 관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 전통적 철학 중에서 기억할 때 아이디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념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핵심이 되고, 또 이상적인 어떤 이상주의 교육 철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그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나 인간의 사고, 생각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생각과 마음과 또한 사고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로 사람들의 생각과 혹은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지난번에 조금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본격적으로 또 교육과 관련 속에서 다루게 될 철학은 실제론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실제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주요 특징은 지난번에 이미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아이디얼리즘, 관념론과 비교해서 그 핵심적인 특징을 이해할 때에는 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리얼하다. 아이디얼이냐 리얼이냐, 이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철학의 두 가지 큰 흐름은, 하나는 아이디얼한 세계, 이상적인 거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사고를 통해서 무언가 형성하고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세계, 그것이 아이디얼리즘이죠. 그와 같은 흐름이 하나 있는 반면에 그것에 대척하는 대척점에 있는 철학이 바로 리얼한 철학입니다. 리얼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인간의 삶도 리얼해야 되고, 교육도 리얼해야 되고, 존재하는 것도 리얼해야 된다. 리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얼마나 더 생생하냐, 이런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죠.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이 무언가, 인간의 마음 말고 인간의 생각에 있는 것 말고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얼리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물들의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또한 만져보고, 또 냄새 맡거나 감각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대상들, 그와 같은 존재들, 그것이 가장 리얼한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고귀하다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감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지 사고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혀 리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즘은 생생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실제론 중에서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식을 지나서 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리얼리즘, 또한 사실주의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한번 정리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분야, 그러한 어떤 질문들을 묶어서 가치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이 좋은가? 사람들은 다 선호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 그것은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을 철학의 영역에서 말할 때에는 가치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리얼리즘, 사실주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 가치에 대한 오늘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여러분들도 각종 음악을 좋아하죠. 요즘에는 뭐 트로트가 대세를 이루니까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전히 K-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가, 선호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도 없이 그냥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더 이상 철학할 어떤 그 질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그 음악을 좋아하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론에서 리얼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철학에서는 그러면 어떤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음악이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음악 중에서도 리얼리즘에 있어서 음악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줄 때 그 음악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환상 속이나 아니면 인간의 상상적인 어떤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어떤 감각을 일깨우고 우리의 감각을 생생하게 만들어 나가는 음악,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음악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을 들으면 클래식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들은 어떤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연세계, 자연을 보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생생함이 느껴지는 음악이 있죠. 그러나 어떤 음악은 무엇인지도 이해는 못하고 심오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세계가 느껴지는 음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음악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때 실제론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음악은 무엇으로 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생생한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도록 느끼게 만들어주는 음악, 이러한 것들을 좋은 음악이다 혹은 가치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브람스의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브람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음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음악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음악을 통해서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통해서는 강물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감각을 마치 진짜로 우리가 강물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감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감각에 사실적인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다. 자연주의 음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깊이 있는 어떤 인간의 심오한 세계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귀에 자연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그대로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리얼리즘, 사실주의의 미술은 그럼 어떤 미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생생한 어떤 자연세계를, 생생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미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세계나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꾸밈이나 가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치 있는 미술, 가치 있는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화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어떤 진경산수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세계, 이상세계, 꿈속에서 보았던 어떤 이상적인 나라,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정말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조선 후기로 보게 되면서 진경산수화,
정선의 진경산수와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세계를 마치 가서 본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인을 할 때 그것이 실물과 같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리얼리즘의 어떤 측면에서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리얼리즘, 사실주의의 어떤 가치는 항상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따가 뒤에서 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계를 인간이 학생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생생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미인대회라고 하는 부분을 PPT에 올려두었는데 미인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죠. 미인대회. 그런데 미인대회에서 미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처럼 각종 미인대가 많은 나라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각 지역별로 뭐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미인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미인대회의 미의 기준, 미인의 기준은 뭘까? 각종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주의에서의 미인은 그러면 어떤 미인인가? 사실주의에서 미인은 리얼리즘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계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리얼리즘에서의 미인은 어떤 화장빨이나 혹은 성형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혹은 헤어스타일도 있는 그대로의 헤어스타일로 해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누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어떤 느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리얼리즘, 사실주의에서 만약에 미인대를 한다면 그냥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꾸밈으로 가식으로 해가지고는 미인대에 출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아름다운 감각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리얼리즘에서는 미인대에 미인을 선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각종 미인대회 있죠. 그 각종 미인대의 미인은 리얼리즘의 기준에서 보자면 상당히 어떤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자면 방송에 나오는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꾸밈에 가식에 그와 같은 미를 미인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말이에요. 화장을 하거나 뜯어 고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꾸미고 가식적인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있는 그대로 아니죠. 자연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죠. 리얼리즘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지 인공적이거나 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법, 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리얼리즘, 사실주의 이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한 예술 혹은 영화 이러한 어떤 것들의 경향성을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얼리즘 어떤 시나 혹은 문학에 있어서도 리얼리즘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배경에 있으면서 예술을 추구하고 문학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아이디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전혀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치론에서 우리가 리얼리즘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브로라고 하는 그 영화는 그 영화를 이미 촬영할 때부터 다른 영화와는 달라요. 보통 상업적인 영화는 어떻습니까? 촬영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촬영 상황을 인위적으로 다 꾸며가지고 거기에서 가상적인 어떤 현실에서 영화를 촬영하죠. 그러나 사실주의적인 어떤 기법으로 영화를 촬영한다고 하면 가상 무대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상황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그대로의 장면을 찍어내는 것이죠. 시골에 있는 그 시골집
오래된 집, 오래된 마루, 그곳에 있는 어떤 할머니를 등장시켜서 마치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생생한 그 장면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법,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리얼리즘의 영화 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원앙소리라고 하는 어떤 영상물이 있었죠. 그 소가, 오래된 소가 늙어서 이제 늙은 할아버지와 농촌에서 있는 그대로 생활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스토리를 보면, 내용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거예요. 시골에 오래된 어떤 집에서 연세가 많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몇십 년 동안 농사 짓고 일하고 함께 살았던 소, 그죠? 소의 어떤 그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논에 나갔다가 들로 나갔다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담았던 거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리얼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마치 그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리얼리즘이죠. 자, 이 리얼리즘은 아이디얼리즘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아이디얼리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어떤 감각적 세계로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세계로 사람들에게 상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리얼리즘을 어떤 영화나 혹은 작품들을 통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얼리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리얼리즘에서 미의 기준은 무엇으로 미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느냐, 그것은 자연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연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화와 질서입니다. 우리가 대자연이라고 할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별들과 우주에 있는 어떤 우주의 운동들, 혹은 여러 유성들과 혹성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 지구와 달과 태양의 어떤 사이에서의 일정한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화입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일을 꾸준히 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어떤 세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조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우주가, 자연세계 대우주가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면 자연세계, 우주세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지구와 부딪히거나 혹은 달과 서로 충돌하는 이와 같은 현상, 이것은 조화가 깨진 거죠. 질서가 깨진 것이죠. 그러므로 리얼리즘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가치는, 미의 기준은 얼마만큼 조화로운가, 크고 작은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얼마만큼 어떤 질서 있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느냐, 그 장면이 미의 기준이라는 거죠. 서로 지배하지 않고 서로 무질서하지 않으며 어떤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볼 때 왜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 조화롭고 질서 있다는 거예요. 꽃잎들과 혹은 나뭇잎들, 나뭇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 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리얼리즘에 있어서 미의 기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리얼리즘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기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죠. 관념론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관념론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정신력이 매우 발달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세계가 독특한 사람들, 정신세계가 깊이 있는 그와 같은 내면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리얼리즘에 있어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이 있으며 활동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리얼리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건강한 신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혹은 내면 세계가 탄탄하고 할지라도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조화와 균형이 있는 어떤 심신의 건강한 사람.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표어로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론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중간 부분 있죠. 무엇이 선인가 이런 겁니다. 선, 무엇이 선한 것이고 유익한가. 리얼리즘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얼리즘에 있어서 선은 어디에 있다고 보았습니까? 사람 내면적 마음의 동기라고 보았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느냐,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선하면, 출발하는 그 마음이 선하면 결과는 때로는 좀 실수가 있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도우려고 하다가 그랬으니까 실수는 보지 않습니다. 먼저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있는 동기죠. 그러나 리얼리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얼리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실제적인 어떤 효과, 이것이 중요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유익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얼리즘이니까, 사실적이게 되니까. 생생한 어떤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선이죠. 마음속으로 아무리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기의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리얼리즘의 주장입니다. 마음으로는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아이디얼리즘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사람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을 보아서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리얼리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선한 행동을 결과적으로 나타냈느냐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것을 중요한 가치, 선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어떤 선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디얼리즘에서 앞에서 나왔던 관념론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면 돼요. 일사후퇴 때 헤어진 남편을 남쪽에 온 할머니가 평생 순대를 팔면서 두고 온 남편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것은 아이디얼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30년, 40년, 50년 동안 보지 못해도 그대로 있어요. 아이디얼이니까. 그러나 리얼리즘에 있어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리얼리즘에 있어서의 인간 이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말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눈으로 서로 확인하고 손도 잡아보고 함께 경험하는 어떤 부분들, 공유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실제적으로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이라면 그것은 사실적인 사랑이에요. 일사후퇴 때 헤어진 할아버지를 평생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오늘날 세대들은 대부분 그렇죠. 끊임없이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혀 나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구나 라고 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사랑은 아이디얼한 사랑이에요. 마음에 담아두고 또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평생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할 것 같습니까?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뭐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수없이 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리얼리즘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주고받고 대화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리얼한 사랑에서는 계속적인 어떤 경험과 혹은 만남과 이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이디얼한 어떤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리얼한 철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얼리즘을 비교하면서 리얼리즘을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리얼한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 삶에서, 인간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리얼한 것은 뭘까? 그게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취업이잖아요. 취업. 대학을 졸업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인간이 활동하는 어떤 노동입니다. 노동과 일이라는 부분이에요. 노동하는 인간이죠. 일하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즘에 있어서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노동하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즘을 나타내는 어떤 작품이나 혹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반드시 인간이 빈둥빈둥 놀면서 허무한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일을 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환과 어려움과 혹은 힘든 일 혹은 때로는 보람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영화와 혹은 소설, 작품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죠.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리랑이라고 하는 대하 소설이죠. 그것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상상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낸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서 전라도 그 넓은 평야 들판지대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압박을 받는 그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삶으로 일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인간 삶에 일하는 사람들의 장면이 그 소설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작품을 리얼리즘에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연애 이야기, 그냥 서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는 이야기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노동하는, 일하는 인간 삶의 모습이 거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재미는 아무리 재미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리얼리즘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리즘에서 교육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얼리즘 실제론에서 교육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을 교육이라고 말하는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리얼리즘에서 교육의 목적은 일단 이 주어진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감각과 경험을 발달시키는 이것을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 자연 세계, 우주 세계,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인간 이해,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하고 감각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떤 학문이 발달하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저 바다 너머는 무엇이 있을까? 그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보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이 생명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우주선을 발사해서 거기에 한번 가보는 거죠. 이와 같은 철학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 세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학문이, 과학적인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험하는 것, 관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교육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자료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교육은 그러므로 이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체험을 넓히는 겁니다. 체험 학습이라는 것 있죠. 체험 학습은 뭡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해서 주어진 어떤 인간 사회와 혹은 이 자연 세계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교육은 그것을 확대하는 걸로 보는 거죠. 경험을 확대하고 체험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을 교육의 중요한 경험으로 중요한 어떤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 세계를 이해하고 그 경험을 아름답게 확대해 나가면서 가치 있도록 경험을 고양시켜 나가는 과정. 그것을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과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혹은 미술은 미술대로 국어는 국어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이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이 인간의 체험을 넓히며 경험을 확대해 나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리얼리즘의 교육, 사실주의적인 교육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자면 너무 인간의 감각을 제한하는 것들은 교육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지 못하다. 어릴 때부터 너무 조기 교육을 피아노를 너무 많이 쳐서 손가락 감각을 무디게 하면 그것은 인간의 감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다. 루소는 그렇게 얘기했죠. 루소는 자연주의 교육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 경험을 넓혀야 된다. 이런 사실주의 교육의 어떤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실제론 교육의 특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세 번째 프라그마티즘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